그래서 일정한 행정 그 관행이 성립되면 그거에 벗어나서 행정청이 멋대로 재량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행정법 내용을 여기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죠. 그냥 읽기만 해도 신뢰 관계가 형성됐죠. 네 회사가 계속 말해 왔잖아. 그럼 말을 하질 말든가. 왜 자꾸 그 기대감을 주고 갱신될 거야. 우리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뭐 그래야 내년에 또 갱신되지 이러고 부려먹을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부려먹고 그리고 나서 갱신할 때 되니까 입 싹 닫고 네. 뭐 토사구팽이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이렇게 지금 가라 신뢰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배신한 거잖아요. 예, 법에서는 절대 이런 걸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지금 감 얘기하는 거죠. 네. 정년 후 재고용 대리라는 기대권을 갖고 있다. 이건 이제 정년 끝나고 이제 저기 한 거고 이제 갑에게도 이 재고용 대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결 유지 논리만 그대로 다 끌고 와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정년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네, 갑에게도 기간제 근로자인 갑에게도 네,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죠. 네, D등급을 부여했는데 왜 D등급을 부여했는지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부장의 평가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을 비롯한 동료들과 동료들의 임명평가 다른 걸로 비교를 해봐도 지금 부장 혼자서 지금 D등급을 부여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거는 이거 그냥 부당해고다. 부당해고잖아요, 그냥. 예. 뭐 이런 그냥 뭐 이렇게 할 거면 뭘 50%로 해요. 실질적으로는 과장 제로. 부장의 비중이 지금 100%인 거잖아요, 지금. 예. 다른 동료 직원들과 과장의 평가는 다 좋은데 부장의 평가만 안 좋으니까 바로 잘렸잖아요. 그럼 뭐 부장이 뭐 사장이네, 부장이 사장이고 회장이네. 말이 안 되죠. 뭐 요식적으로 그냥 이런 건 평가를 뭐 할래요? 그냥 자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 때문에 갑의 주장은 정당하다. 네. 이 회사가 잘못했다. 네.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 2023년도 판례 그 다음에 판결료지 2번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여기 판결료지 2번에 나오네요. 네. 1번에서는 근로자 정년이 만료돼서 기간제로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료지 2번으로 오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딱 이거에 대한 사안이죠.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신분관계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하지 못하면 네,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네,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은 그래요. 근데 이 절차가 정당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불공평하게 불합리하게 약자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이잖아요. 원칙 가볍게 써주고 자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죠.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있고 회사 너도 맨날 날이면 날마다 저기 할 거라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해보자 이러고 열심히 다 부려먹을 땐 부려먹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네, 그러면은 배신 때리지 마라. 뒤통수 치지 마라 이거죠. 네,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네, 그렇죠? 갑으로서는 당연히 따질 수 있죠. 아니 계약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니 혼자 D등급 이렇게 해서 이유도 기재 안 하고 다 따질 수 있는 사유들이죠. 네, 그거 하라고 지금 문제 이렇게 길게 준 겁니다. 답안에 다 쓸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죠 문제 출제자가. 그래서 문제가 길다고 아우씨 이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걸 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게 뭐 내용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기간제 단시간에 근로자가 가는 법률 뭐 이렇게 법률들이 있습니다. 뭐 연령 차별하지 말고 네. 노동 관련된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고려하면 정당 기대권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지 근로자에게 이렇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렇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효력이 없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중앙노동위원회로 달려와가지고 네, 그 고자질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된다. 권리 구제를 받으면 된다. 기간 만료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기에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네. 이런 갱신 기대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단어들이 2차 답안에 현출이 돼야겠죠. 네. 갱신 기대권. 네. 갑에게는 당연히 그런 기대할 수 있겠다. 네. 그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 결혼하자, 나 너만 사랑해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 왔대요. 그럼 여자에게
기대권을 준 거죠. 네. 그랬는데 나중에 네,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인 거죠. 네.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네, 다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아까 지금 이러한 그 업무 평가를 해서 지금 이 D등급을 이유로 자른 거잖아요. 지금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거잖아요. D등급 받았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냐? 이게 지금 공정한가요, 이게?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명 책임을 누가 할 거냐? 그럼 근로자가 그러면은 A 회사에 이런 잘못된 점을 증명해야 되냐? 아니, 근로자 을이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 네가 증명해. 네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해. 이렇게 이유 자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 그럼에도 D등급을 부여했던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한 게 부장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노동자를 자른 게 그게 정당하다는 걸 니네 회사 네가 부담해. 이런 증명 책임 이런 거는 이제 그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적이죠. 네, 그래서 노동법 문제지만 이런 것까지 건드려 주면 정말 완벽한 그 노무사로서의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느낌이죠. 결국 다툼에 들어가면 소송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결국 중요한 거는 증명을 누가 하는 거냐. 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승소와 패소로 가르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딱 언급을 해주면 너무너무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물음 1번 갑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A 회사의 이런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답안을 30점 분량으로 잘 구성해주면 별거 저기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승계 거부를 했던 거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한 편부터 이어지는 거, 여기 한 편,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로 볼게요. 이걸로. 한편 2023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까 A 회사가 골프장이었나? 네, 골프장하고 골프장 사업 부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두 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갑은 그 골프보 거기서 일했던 근로자고, 이제 지금 을은 이제 임대업 분야에서 계속 근무했답니다. 을은 경기 침체 등으로 A 회사는 경영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경영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A 회사는 이 부동산 임대업을, 골프는 납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B 회사에 영업 양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영업 양도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을은 A 회사에 입사하여 이렇게 임대업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지금 부동산 임대업 분야가 B 회사에 넘어갔죠. 그럼 이제 을도 B 회사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고용 관계가 이제 B 회사로 승계돼야죠. 같이 딸려 가야 될 건데 B 회사에 이런 게 마음에 안 든 거죠. B 회사가. 그래서 A 회사에 남아서 골프장 운영 부분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원래 우리 회사가 하고 있던 다른 골프장 운영 부분으로 나는 그쪽 가서 일하길 원한다. 이렇게 회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골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을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공석이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리가 차 있으면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대기 발령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석이래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를 했답니다. 여기 지금 해고 예고까지 나와 있죠. 아까 여기서 지금 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답안에다가 논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막 이런 거 신났다고 막 노동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문 인용하면서 이런 거 쓰지 말라고요. 네. 점수 하나도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지금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고 그러면 A 회사는 이제 조치를 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으면은 어떤 다른 이유를 자를 수는 있지만 이 근로상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렇게 A 회사는 이제 부동산 양도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을을 제외하고 그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싸그리 195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모두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 을 직원만 저는 B 회사 가기 싫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마음이에요. 네, 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 골프장 부분으로 을을 옮겨줄 수 있잖아요. 네, 옮겨줄 수 있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했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승계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냐? 부당하죠. 그러니까 을의 주장은 그럼 정당합니까? 네,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갑의